안녕하십니까. 시대인재 수학 강사 감동길입니다. 먼저 시험 보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아마 이제 시험 보고 조금 멘탈이 조금 나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생각보다 좀 잘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지를 받고 바로 분석을 하면서 이거 좀 재밌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본인이 다 끝난 시험인데 이거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우리 학교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래요. 2학기로 넘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또 이렇게 대비해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누군지 알 거기 때문에 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분석.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현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부교재 반영 비율은 75%입니다. 그러면 이 75%는 어느 정도냐? 5문제가 외부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 15문제가 이제 부교재에서 그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 나온 건 아니죠. 변형이 어느 정도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난이도 있는 4문제는 이제 외부 지문이고 1문제 정도는 앞번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은 한 80%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구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더 잘 아시겠죠? 17 플러스 3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1컷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사실 선생님만 같아서는 1컷은 이것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77.2가 아마 1등급 컷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교재에서 직접 변형돼서 나온 문제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외부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3번 문제는 이건 쉬운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행렬 문제의 가장 기본 유형이었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사실 뭐 부교재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중상 난이도가 이제 11, 12, 13, 14 단답형 1번, 난이도 상위 15, 16, 17 단답 2번, 그 다음 난이도 킬러가 단답 3번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단답 3번도 그렇게 킬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만약에 똑같은 문제 시간이 뭐 한 80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주어졌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풀어봤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앞부분까지 풀면서도 이거 시간 너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뒤에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에서 실수 없이 차분히 풀어가고, 뒷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답 2번, 단답 3번, 이건 뭐 시간 부족이든 뭐 실력 부족이든 이거 날릴 수밖에 없는 문제 라고 생각하고, 난이도 상에서 한 2개 정도 틀렸다라고 감안했을 때 1등급 컷이 한 77.2 정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 2등급 컷이 68.7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말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느낀 친구도 있고 못 느낀 친구도 있을 텐데, 느낀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뭐냐?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문항이 반복돼서 출제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3문항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1번이에요. 근데 1번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제쳐놓고, 몇 번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상상됩니까? 11번이랑 16번이었어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 문제가 중간고사 때 변형돼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변형돼서 나왔는데, 물론 변형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여러분들 선생님 말 못 믿겠으면 중간고사 시험지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11번 문제과 16번 문제랑 비슷한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나왔다고 해서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두 번째, 1번부터 12번까지는 무난했습니다. 이 무난했다라는 정도가, 여러분이 만약에 부교재를 제대로 안 풀고 들어갔다면 아마 한
8번 이후부터는 덜커덕 시간 많이 걸리고 풀이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부교재를 한번 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12번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답 1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12번까지 다 맞추고 단답 1번까지 맞췄다라고 하면 61.3 정도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뭐 여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부교재를 열심히 풀고 들어간 학생이라면 최소 61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보다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부교재 대비를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점수는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남들만큼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밖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조금 내가 잘 못 풀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거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엄연히 학교의 잘못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시험이라는 것은 뭐 문제 오류가 있든 안 있든 본인이 풀다가 잘 안 되면 일단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뒤에 걸 이제 다 풀고 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다시 돌아봤어야 되는데 8번 문제 보기가 잘못 나왔죠.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방송으로 요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세요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나는 8번 문제를 이거 앞부분 문제고 내가 이거 분명히 풀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더 시간을 낭비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동일한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조건 안에서도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8번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잘못인 건 맞지만 본인 핑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응시하는 그 태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월드컵 핫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핫하고 그죠? 땡땡 감독님 덕분에 그래서 뭐 무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가 이걸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한 7번까지는 무난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제치고 한 8번 이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일단 7번 문제부터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나중에 선생님이 그 파이널 페이지라고 해서 그 분석 파일도 같이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형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다시피 뭐 거의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식도 거의 똑같고 첫 번째 식에 원래 x제곱 마이너스 4xy 이런 식으로 그냥 2차식 간단한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설마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이거를 막 전개해가지고 풀고 그런 친구는 없을 거야. 그치? 요 부분 당연히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x랑 y 관계식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죠.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변형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원형 문제에 비해서는 뭐 계산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었다라는 거.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똑같아요. 당연히 숫자는 달라졌고요. 당연히 다 똑같은데 해가 알파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 문제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이 뒤에 있는 거 보면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로 바꿔서 대입하면 위에나 아래나 물어보는 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푸는 학생이라면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후다닥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고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일 때. 근데 이 원형 문제가 얘였죠. 당연히 숫자 정도는 바뀌었고, 원래는 합답형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였는데, 얘네들을 없애버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실근의 곱이 얼마일 때 뭐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시대인지를 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보기 지우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바꾸는 걸로. 우리는 그 연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아마 손쉽게 풀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10번에서 이런 문제. 그 사실 10번도 어렵지 않은데 원형 문제는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빈칸 추론 문제를 그냥 빈칸만 찾으려고 노력한 친구들은 이 풀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몰랐을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변형 문제지. 그리고 평소에 시밀러, 커스텀, 그 다음 주교재 스코어에서도 다 이런 부분이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대인재 수강을 안 하고 있는 학생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정말 빈칸 추론만 했다라면 그건 반성하셔야 돼요. 양종고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빈칸 문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아까 합답형 같은 것도 보기 지워버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학기 대비하실 때는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이 11번이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또 나왔어요. 뭐 딱 봐도 그냥 이거 거의 변형 정도가 없구나. 숫자만 좀 바뀐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너무 사실 이것 자체는 처음에 모의고사 출제됐을 때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죠. 근데 요거죠.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뭐 손쉽게 풀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이 변형 정도가 조금 깊어요. 선생님 12번 다음에 왜 갑자기 15번으로 바로 넘어가나요? 라고 하면 13, 1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지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좀 더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15번 바로 넘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원래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것만 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 조건을 하나 더 붙였죠.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거 이하, 최소값은 이거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문제를 순서쌍을 찾아서 그 순서쌍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심화 변형이 된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 자체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문제 풀어만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 딱 보면 좀 어렵다, 시간 오래 걸리겠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가 뭐야 이거 뭐 거의 똑같은 거고 조건만 하나 더 붙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번.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일단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외부 지문이고 부교재에 없었고 난 처음 본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패스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조차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원형 문제를 풀어봤고 변형 문제도 풀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없어요. 가조건이 나조건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F3은 G3, 여기 F3은 G3 보기로 넣었을 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나조건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로 바꾼 거죠.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 자체로도 어려우니까 학교생님들은 그냥 조건이 나와 있는 구성 자체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그냥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형 문제 또는 단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이 문제까지도 손쉽게 아마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는 싶은데 잘했죠? 예, 믿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번 17번 문제. 그럼 이제 17번 문제는 객관식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죠.
점수 배점도 가장 높았고요. 객관식 중에서. 자, 그럼 17번. 자, 원형 문제 비교해 봅시다. 뭐가 달라졌나요? 문제에서 물어본 fx식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1은 p 플러스 q 루트 2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f2는 p 플러스 q 루트 2다. p 마이너스 q를 구하여라. 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조건도 똑같아요. 개수 아니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나 조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 조건이.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요 녀석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 했잖아요. 얘는 x-fx의 제곱이구나.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fx는 fx가 x란 얘기인 겁니까? 아니죠. fx라는 식이 y는 x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두 개다. 몇 번 만난다? 두 번 만나는 거 찾아라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녀석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추가적으로 좀만 더 사족을 붙이면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야 됐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가 원점 대칭의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들어갔어야 돼요. 알고 들어갔으면 아마 이 문제를 금방 풀었을 겁니다. 오히려 한 13번, 14번이 처음 보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오히려 이런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거 평소에 풀 때도 잘 안 됐을걸요. 그럼 여러 번 반복하고 들어갔어야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냥 사실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의 그 압박감 그리고 뭐 앞에서 아까 뭐 8번 문제 같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 이 문제를 좀 여유롭게 못 본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답형 1번을 가보면 단답형 1번 보이십니까? 가조건은 똑같아요. 가조건 똑같고 이 나조건이 요 밑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이 하나 새로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아마 요것도 아마 쉽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답 1번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문제 외부 지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 13번 같은 경우는 행렬 문제였죠. 행렬 문제인데 뭐 결론을 길게 적혀 있지만 사실 그거 금방 해석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실수하지만 않았다라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냥 행렬 좀 표시해가지고 하나씩 연결시켜 보면 답은 금방 나오셨을 거고요. 26번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26번이 아니라 14번 문제.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케이 부등식 3개짜리니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면 되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답은 나왔을지언정 아마 아까 말했던 뭐 15, 16 이런 문제는 아예 풀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푼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1등급 나올 만한 친구들은 대부분 쭉 그래프 그려놓고 얘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어디서 0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다음 얘는요 4에서 0이 되죠. 4에서 0이 되고 조금 완만한 요런 녀석으로 그림 그려놓고 나서 얘가 얘보다 큰 것만 봐라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고 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새끼는 기울기가 2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더 이상 만날 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절대값 x-4가 절대값 2x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얘네 말고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범위에서 누구보다 a보다 작게 만들어래요.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해가 이렇게 된다랍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었으면 이것도 어렵고 뭐하고가 아니라 시간 최대한 빨리 세이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 2번. 이것도 뭐 어렵다 뭐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도 그냥 수식으로만 풀려면 못 풀어요. 못 푼다기보다는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죠. 힘들었을 거다. 여러분들이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이차함수랑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한다라면, 자, 아마 그린 사람들 여기 마이너스 3이 기준이 될 거고 2가 기준이 될 거고 그려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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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구나 라고 찾으셨을 겁니다. 그죠? 얘는 좀 더 기울기를 가파르게 할까요? 기울기 3x 이렇게 3으로 나오죠?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이래요. 오케이, 요 위를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K 얘만 몰라. 근데 얘는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죠. 그려보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고 아하 이렇게 접하게 되는 녀석도 생기게 될 거고 더 내려가다 보면 뭐 더 내려도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해가 이렇게 만들어 달래요. 딱 하나의 해만 나오게 해달래요. 범위가 하나만 나오래. 그러면 이 빨간색인 경우는 가능하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 조금만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만약에 그림 자체가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려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범위가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도 범위가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는 되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접선과 관련된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 식 아마 세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얘가 3x-1이다 라는 1차 함수가 될 거고 이 2차 함수랑 두 개 갖다 두고 접하는 경우 판별식 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시간 또 막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이씨 나 이 시간 부족해서 다 못하겠다 드랍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접선 관련 공식 같은 거는 좀 외우고 들어가셨으면 좋을 뻔했죠. 요만큼의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요 녀석의 접선의 미안해요.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그리고 이 새끼의 최고 차인 개수가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A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이 M이 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 접선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접점 찾고 근 찾고 하는 거 금방 했을 거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 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80분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거 좀 하다 보면 푼 친구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설명 들었을 때 와 나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마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풀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고 부교재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이런 유사 문제가 선생님이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닮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처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부교재 안에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은 많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학습이 깊이 있게 되어 있는 친구라면 아마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답 3번. 선생님이 얘를 뭐 킬러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 얘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눈에 이게 제일 많이 꽂히겠죠. 와씨 이거 어떻게 푸나? 이거 어떻게 풀지?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뭐 하나 잠깐 잘 봐두라고 했죠. 자, 요 녀석. 요 아까 어떻게 풀었습니까? 인수분해에서 fx랑 y는 x와의 관계를 보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잘 안 돌아가네요. 됐다. 얘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여유를 갖고 가만히 보면 얘라고 하는 것은 fx의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fx 하시고 여기 있는 2x 제곱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은 0이다.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얘 인수분해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f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죄송해요. 얘에다가 fx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는 0이다. 그러면 이거 해석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될 리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얘는 무슨 말이야?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또 누구?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2x. 아, 이거 비교해가지고 그때의 실근의 개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라는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 익숙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문제 또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닮은 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라고 했지만 얘도 실제로 여러분들 페이지, 이건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페이지 37쪽에 가서 보면 7번 문제랑 8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올림포스 기출문제 말하는 거예요. 원형. 걔 7번, 8번 보시면 아 맞아. 나 이렇게 비슷하게 푸는 거 있었어. 오히려 거기 있는 문제보다 얘가 더 단순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는 2x, 이차함수 fx는 아래로 볼록. 이게 이제 몇 번 만나라? 2번 만나게 해달래요. 2번 만난다라는 건 얘랑 또 이렇게 2번 만날 수 있는 거고, 얘랑 또 이렇게 2번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들으면서 상상이 되죠. 또 어떻게 될 수도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뭐 앞부분 쉬운 문제들은 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번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수식만으로 잘 푸는 문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나 답 나왔으니까 됐어라고 하고 넘겼던 친구들, 또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거리곱이나 아까 뭐 기울기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가르쳤지만 이제 외부생들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배운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평상시에 본인이 습득을 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문제 풀고 답 나오는 데만 치중을 했느냐. 거기에서 아마 이번 시험의 실력이 나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뒷부분에 있는 단답 2, 단답 3 같은 경우는 웬만큼 잘하는 친구들도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뒷부분은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두 문제를 빼고 앞부분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됐을 텐데, 그러면 아까 이 뒤에 두 개는 외부 지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두 개도 빼면 요거 두 개만 외부 지문이었고요. 사실상 얘는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패스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교재 안에서, 그럼 부교재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 1등급 나오는데 나무 지장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쉬운 건 아닌 건 맞다, 어려운 건 맞다, 시간 한 50분 안에 다 풀기 어려운 건 맞는데 본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험을 풀었느냐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은 어떻게 보면 받기 쉬운 시험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점수에 근처도 못 가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왜 부교재를 풀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계속 진짜 부교재를 제대로 풀었는지, 그 부교재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인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결과들이 각자가 좀 있을 텐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을 때 아마 안 됐을 거다. 또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면 좀 시험 좀 점수가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날 컨디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건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이제 1등급, 2등급 받기 쉬웠다라는 것도 애초에 목표 자체가 1등급 아니면 난 안 된다, 나 무조건 1등급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면서도 선생님 또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 8번 문제. 사실 이것만 아니었어도 조금 빨리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여유롭게 생각을 했을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저 하나에 발이 묶여가지고 뒷부분까지 조금 날린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그런 걸로 기죽지 마시고, 이제 시험 하나 끝났어요. 한 학기 시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등급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난 됐다 안 됐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까 분석해드렸죠. 어떻게 변형된지 보여드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변형돼서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 이제 한 4점짜리들, 그리고 몇몇 문제들은 애초에 모의고사에서도 20번, 29번, 30번 이런 킬러 문제들을 변형해서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모의고사가 킬러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3문제고 그건 100분 주면서 풀어라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킬러도 많고 준킬러도 많고 그걸 50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일단은 기초적인 실력 자체가 늘어야 됩니다. 우리 요새 뭐 월드컵 핫하니까 축구로 선생님보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뭐 잘 아시겠지만 선수가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안 되면 그 외에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못 따라가요. 뭐 한 10분 뛰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을 완전히 씹어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량 자체가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 걔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할 만한 역량이 돼야 이걸 변형했을 때 이렇게도 되고 이런 깊이도 있고 이 문제가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는구나, 이걸 다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코어 2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권 개념 정리, 그리고 개념과 각 그 개념에 맞는 유형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좀 쌓아놓고 2권에서는 이제 부교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리파인, 이건 이제 과제예요. 과제인데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양전고 1반은 스파르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스코어로 진행이 되고 오후에 리파인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복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 복습하실 때는 조금 변형된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여름방학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각 단원별로 우리가 진도 나가는 만큼 테스트가 보게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은 당연히 클리닉,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스파르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클리닉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데, 이거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도 부족하다라면 얼마든지 남아서 클리닉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풀이, 그 다음에 오답 유사 문제까지도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 그 양전고 출신의 명문대를 간 선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도 조금 도와줄 거고,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조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했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선배의 멘토 역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분 또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학교 선배입니다. 양전고 나오셨고 전문 컨설턴트가 여러분들 이제 또 뭐가 있나요? 2학기 되면 선택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 이제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턴트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 보고서는 여러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학생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단순 성적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도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의 스케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8시부터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9시 반부터 진행이 되지만 선생님이 8시부터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 수업 또는 뭐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한 뭐 예습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죠? 뭐 전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거 질의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클리닉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과제를 다 하고 갈 겁니다. 만약에 과제를 못한다 그럼 남아서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그 뒤에 학원 있어요 라고 하면 주말에 클리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선생님 저는 그 공통수학 2를 넘어서서 대수까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면 월요일 금요일 날 대수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선생님 제가 공통수학2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스파르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 100점 맞았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 시험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 뭐 1등급만 나오면 되지라고 하다가는 다른 친구한테 따라잡힙니다. 아시겠죠? 공통수학2가 공통수학 1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수할 요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대수만 하겠어요 라는 건 약간 선생님 생각으로는 건방진 얘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선생님 저 뭐 스파르타까지는 좀 부담인데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해두면 편해져요. 학기가 편해집니다. 수학 거의 다 마스터했으니까 우리 이제 변형 문제 어려운 것만 연습 탁탁탁 하고 다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주 3번, 12번 그걸 못 찾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요. 한 2년 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학교 가서 스파르타 할 겁니까? 그죠? 지금 합시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원래는 월요일, 금요일 양정고반이었는데 목 1반이 하나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S반과 A반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월금이 S가 될지 목 1이 S가 될지는 그건 미정이고 8월 초쯤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 자체도 좀 답답한 게 많았고 여러분들 억울한 것만큼 뭐 저는 억울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그놈의 8번 뭐 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욕도 나오실 거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 삼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여름부터 여러분들은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요 정도만 하고 요 정도는 좀 쉬어야겠다. 쉬는 시간 확보해 놓고 여름 방학을 보내시면 학기 중에 또 죽어납니다. 또 힘듭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을 겁니다. 그냥 겨울 방학 대충 보냈다가 학기 중에 하려니까 학기 중에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방학 때는 한 중간 정도는 다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어려운 것만 하면 여러분들 1등급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믿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